마치 포도송이 같죠. 귀엽.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무슨 개똥 같은 마음이 내켜서 마늘 엮기를 시도해 봅니다. 엮는다. 네. 여러 가지 물건을 끈이나 줄로 어금매어 묶는다. 두 번째, 글이나 이야기 따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재를 일정한 순서와 체계에 맞추어 짜다. 네. 혼자라고 그까 이거 밥도 대충 먹으면서 마늘 머리채를 붙잡고 앉아 이쁘게 엮을 생각을 하다니. 실은 딴 욕심이 있어서이죠. 처음으로 실하게 키웠으니 오늘은 요것으로다가 영상 하나 맹글어 봐야지, 쉽게 한번 가봐야지 하는 욕심으로 쪼물딱거려 봅니다. 하지만 이 시골때 그놈의 비주얼이라는 것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없죠. 한번 흐름을 놓치고 나니 되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긴 저야 뭐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이 동네에서 푸닥거리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 우리 님들 앞에서 제가 헛소리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조신한 옆에 내인 것처럼 놀아봅니다. 마늘통 붙잡고 영상 속에서 중얼거리는 저 말은 하룻밤 지나고 보니 쓸만한 멘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튼실한 놈들을 골라 잘 다듬어 준비합니다. 포도송이처럼 몽실몽실한 모양을 원하신다면 마늘통 숫자를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몇 개냐고요? 눈으로 대충 훑어보세요. 요즘 저 셋 이상 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셋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흙 묻은 겉껍질 하나는 벗겨내고 뿌리도 잘라내고 정성껏 손질해줍니다. 사실 겉껍질이 잘 벗겨지지는 않죠. 살살 살금살금 부드럽게 벗겨내시면 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남정네를 이렇게 정성 들여 대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호화 유람선 타고 세계 여행을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끈을 준비합니다. 새빨간 끈도 새파란 끈도 좋습니다. 야무지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튼튼하게 묶었다고 대롱대롱 매달았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면 민망하죠.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어도 그 순간은 민망 그 자체입니다. 저는 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조깅을 하다가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이들 타잔놀이 하는 굵은 밧줄에 제 몸을 그대로 맡겼지 뭡니까.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앞뒤로 반동을 주는데 순간 바닥으로 털썩 커다란 푸대자루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그 굵은 줄이 뚝 끊어지더이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모두 있어 다이소의 튼튼한 노끈을 준비합니다. 제일 처음 할 일, 아주 잘생긴 마늘 3통을 모아서 꽉 묶어줍니다. 여기서 잠깐만.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혼자 앉아서 마늘통 붙잡고 계신가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님을 살포시 불러봅니다. 남편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금은 아이들이 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조용히 중얼거려 봅니다. 아니, 마늘은 대체 어떻게 엮는 거야? 네, 그렇게 10분 후 마늘송이가 멋지게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님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저쪽 마당 아궁이 시꺼먼 가마솥 단지도 항상 혼자 들고 다닐 거요? 핸드백처럼?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입니다. 마늘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님과의 대화. 마치 포도송이 같죠. 귀엽.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핑계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느 날 목수가 일하다가 실수로 아끼는 시계를 수북이 쌓인 톱밥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재수가 없다고 소리 지르며 톱밥 속을 뒤적였습니다. 동료들이 손전등까지 비춰주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식사를 하러 나가자 조용히 작업장으로 들어온 목수의 아들이 손쉽게 시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수는 내심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계를 찾은 거니? 저는 그냥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와서 시계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땅속 갱 속에서 한창 일하던 중 갑자기 조명이 나갔습니다. 한순간 어둠 속에 갇힌 광부들은 허둥지둥 벽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았지만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세 기운이 빠진 광부들은 너나 없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출구를 찾아 무턱대고 헤매느니 이렇게 앉아서 바람의 방향을 느껴보는 게 어때요? 바람은 출구에서 불어오잖아요. 광부들은 한자리에 앉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자 이내 바람이 얼굴을 미세하게 어루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무사히 갱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뉴욕시 중심가에 사는 젊은 부부는 어느 순간 자신들이 움직이는 기계 같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바쁘게 반복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온갖 레저와 유흥을 즐길 수 있었지만 금방 허무해지기 일쑤였습니다. 부부는 시골에 가서 마음을 한껏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던 그들은 한적한 구릉지에 도착했습니다. 야트막한 산 옆으로 통나무 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는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인적 드문 곳에 살면 외롭지 않나요? 전혀요. 푸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산이 기운을 전해주는 게 느껴져요. 산골짜기에는 생명의 비밀을 품은 나뭇잎이 울창하고 파란 하늘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이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주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내 마음에 속삭이는 노래와 같아요. 항상 내 무릎에 앉는 강아지의 눈에서는 충직함과 믿음이 엿보이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빠 하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자면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걸리죠. 사랑스러운 아내는 어떤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저는 자애로운 신의 존재를 느낀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매일 하루에 몇 분씩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즐기다 보면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